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9번째 시간, 삼국통일. 여러분,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전성기, 그러면 7세기는 바로 삼국통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파트를 제가 수험 한국사 강의할 때는 어지간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 70분에서 80분 정도 소요를 하고,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삼국통일 파트를 평균 20분짜리 영상으로 한 20개 가까이 촬영을 했으니 이게 40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고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서 내용을 자세히 찾아봐도 되는데, 저는 이게 주제 하나당 지금 15분 정도로 강의를 끝내야 되니 제가 진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시험 출제되었을 때 우리 한능검에서 여러분이 틀리지 않도록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정말 해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겠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자, 삼국통일 파트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4세기 왕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미천, 고구건왕, 소수리망, 4에서 5세기 넘어갈 때 광개토대왕, 5세기가 장수왕인데 6세기 왕들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왕들이에요.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자막으로도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평강왕이 있었는데 그 평강왕의 딸이 평강공주였고 어찌어찌해서 평강공주랑 결혼했던 온달이 있었는데, 평강왕이 죽고 평강왕의 아들 영양왕이 왕이 되면 평강공주는 영양왕의 누이니까 온달은 영양왕의 처남이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시 최고 장군이었던 온달이 영양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대장군으로 삼아 신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고구려의 옛 잃어버린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겠다. 무슨 말이냐면 6세기경에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한강 상류를 차지하죠. 이 한강 상류는 원래 전통적으로 고구려 땅이었거든. 이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했다가 온달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590년에 온달의 신라 공격부터 출발할게요. 자, 하나만 더. 제가 정근대사, 조선시대까지는 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나라가 언제 몇 년에 건국되었고 몇 년에 멸망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근현대사 가서는 제가 연도를 강조할게요. 대신 이 정근대사 쪽에서는 삼국통일 과정과 후삼국통일 과정만 여러분이 연도를 좀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온달이 신라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전사당했다. 590년에. 그럼 이때 신라 왕은 누구냐? 진평왕입니다. 여러분, 6세기 신라 너무 왕들 중요하죠. 지증, 법흥, 진흥. 그리고 진지왕이 너무 진지해서 화백에서 쫓겨났고 6에서 7세기 넘어갈 때 약 50년간 왕을 했던 왕이 진평왕인데, 이 진평왕이 너무 고구려에게 시달리니 당시 유명한 승려 원광법사, 훗날 사회사에서 화랑도의 세속오개로 유명한 원광법사에게, 야, 지금 중국 대륙을 위진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했으니 그 수나라에게 군대를 구걸하는 글을 쓰거라.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걸사표를 써가지고요, 이 걸사표를 받아든 게 수양제고, 수양제가 113만을 몰고 고구려를 침략해오니 이게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역시 영양왕 때 612년이고 이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잘 막아내죠. 물론 여러분, 살수대첩은 수양제가 침략하고 수양제 이전에 수문제가 먼저 3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살수대첩을 막아냄으로 인해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적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살수대첩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수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당나라가 등장해요. 당나라 2대 왕제,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안시성에서 양만춘에게 패배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시성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645년이에요. 자, 일단 7세기에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제 왕들은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장수왕에게 많이 밀려가지고 비유왕은 신라와 낮에 동맹,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잡혀 죽고, 나중에 웅진으로 가가지고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동맹하고 6세기 넘어가서 무령왕과 성왕이 있었는데, 지금 삼국통일기의 7세기 상황이니까 7세기 백제왕은 원래 약 7세기 40여 년간 무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원래 무왕이 참 중요한 왕인데, 그리고 이제 후반 20년
6세기 중엽에 약 20년, 백제 후반 20년 동안에 의자왕이 있어요. 의자왕은 초반엔 정치를 잘합니다.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에 신라 성주 김품석과 그 부인 고타소를 죽입니다. 이 고타소가 김춘추 딸이야. 그래서 의자왕 때 백제 윤충 장군이 대야성을 공격하는 등 대야성을 점령당하니까 신라는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 자신 딸의 원수를 갖고자 김춘추가 자기 딸의 원수를 갖고자 고구려를 건너가서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갇히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한 편 먹으려고 했으나 일본은 원래 백제랑 친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공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오겠다. 와! 김춘추가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게 되면서 648년에 나당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체결돼서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는데 고구려가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마침 또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을 받고 신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이죠. 그리고 당나라 황제는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 당고종입니다. 그래서 신라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당고종에게 내가 옛날 너희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던 그랬던 내가 신라 왕이 됐으니 이제 다시 우리가 손잡고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자. 그래서 당나라 서정방이 10만 병력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고 김유신이 5만 병력으로 백제를 공격하면서 개백이 그 김유신을 막으려다가 황산벌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삼국통일 과정 선후관계를 먼저 잡자는 겁니다. 시험만 맞자고요. 지금 제 컨셉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 여러 인물에 대한 고찰, 그 다음 인물에 대한 해부 이런 거 포기하고 한능검 출제되었을 때 그 문제를 맞춰서 빨리 심화 1급, 2급을 찍어내자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순서 잡히죠. 온달에 신라 공격,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나당 동맹, 그리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런데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까지 직접 지배하려고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에는 안동도부,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니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과 손을 잡고 당나라의 삼국지배 야욕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75년과 6년에 매소성과 기볼포에서 신라가 당나라에게 승리하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 그러면 지금 삼국통일 과정은 다 공부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삼국통일 직전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만 잡으시고 676년에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 지금 제 필기노트 개념서를 보더라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버리세요. 이걸 어떻게 지금 다 소화를 합니까? 한능검을 준비하면서. 대신 백제 부흥운동은 뭐 임존성, 주류성 이런 거 가지고도 바꾸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흑치상지, 복신, 도침 그리고 왕자 풍은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당나라와 싸웠으니 이걸 우리가 백강전투라고 한다. 그럼 백강전투도 실제로 660년이냐 661년이냐 663년이냐 아직까지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니 백제 멸망 직후에 백강전투가 있었다. 복신이나 도침이나 왕자풍이나 흑치상지 같은 백제 부흥운동 세력이 있었다. 이것만 알면 되죠. 한능검에서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모잠과 고연무가 보장에 서자 안순과 손을 잡고 부흥운동을 했다. 아이 여러분 고연무는 오골성이고 건모잠은 황해도 재령이고 여러분은 이런 걸 공부할 때가 아닌 거야. 그냥 고연무, 건모잠, 보장에 서자 안순. 그런데요. 이 보장에 서자 안순이 어디서 부흥운동을 전개하냐면 전라도 익산에서. 이게 좀 이상하죠. 그 익산의 금마저, 당시에는 금마저라고 불렀습니다. 금마저에서 보장에 서자 안순이 부흥운동을 했다. 나중에 신라가 이 안승을 꼬드겨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해서 그 나라를 나중에 신라로 흡수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보독국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났네. 오히려 조금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과정에서 당시 의자왕이 윤충 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점령했다. 차라리 이런 게 642년인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삼국통일 과정의 선후관계를 물어볼 확률이 있고, 그러면 신라왕을 아까 6에서 7세기 넘어갈 때 진평왕이고 그 다음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나오는데,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실제로 비교하는 문제는 요즘 공무원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수능에서조차도 이거 선덕여왕이야 진덕여왕이야를 많이 안 물어봐요. 한능검에서도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선덕여왕, 진덕여왕 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진짜 그냥 하지 말아버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문화사에서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만들어지고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룡사 구축목탑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만 시험에 조금 나오는 정도. 진덕여왕이 나중에 골품제도 공부할 때 마지막 진골 출신 왕이다. 진덕여왕 다음에 누가 왕을 하는데 김춘추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니까 진덕여왕이 마지막 선골 출신 왕이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되고 나서 무열왕, 문무왕 공부하겠죠. 막말로 백제를 멸망시킨 게 무열왕이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 완성해낸 게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능검을 처음 공부할 때 한국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왕들의 선후관계라든지 중요한 왕의 이름도 몰라서 지금 처음 어려운 거지, 그 이름들을 알고 이렇게 시험 출제되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시면 충분히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신라 삼국통일 과정을 이렇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온달에 신라 공격,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살수대첩, 을지문덕, 그리고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침략해 안시성 전투, 맞죠?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의 나당 동맹. 그런데 고구려상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영계소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죠. 영계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책임을 맡고 있다가 영야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영유왕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대망리지가 되었고 고구려 왕을 보장왕으로 앉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계소문이 죽고 668년에 보장왕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당시 백제왕은 의자왕이고 고구려 왕은 누구야? 보장왕인데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무열왕이 됐고 김춘추가 백제 멸망시키고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매서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에게 승리하면서 신라를 삼국통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 삼국통일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삼국통일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했다는 한계점과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다는 한계점은 조금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후관계 잡다가 다시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 온달의 신라 공격, 그 다음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나당 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매서성 기벌포 전투, 신라의 삼국통일.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어려운 문제 선정했습니다. 이 문제 풀면 삼국통일 파트 여러분 완성된 겁니다. 보시면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의자왕 나왔네. 그럼 일단 7세기 왕인데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간과 탄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개백을 시켜서 황산벌에서 네가 5천 결사대 이끌고 가서 김유신을 막아라. 백제가 멸망당한 그 해입니다. 660년. 유인원 신라왕 김범민이 김춘추 큰아들 훗날에 지금 당시 이제 문무왕입니다.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유인계와 부여융은 어렵죠. 그러니까 사료 해석을 여러분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여융은 여러분 당나라가 백제 멸망시키고 그 지역 땅을 직접 다스리고자 웅진도독부 설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웅진도독부의 책임자로 앉힌 게 부여융인데 의자왕 아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백강에서 왜군 이렇게 일본의 사백척을 불살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백강전투야. 그럼 백강전투는 660년 기록도 있고 막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만 제 책에서는 제가 663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황산벌 대첩이고 그 다음 백제 부흥운동이었던 왕자 풍이 일본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백강전투를 했으니까 최소한 가보다 나아가 이유라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근행 이름까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시간이 없는데 매서성 전투예요.
그럼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직전에 매서봉 전투가 675년이고 기벌포 전투가 676년입니다. 그래서 매서봉, 기벌포, 매기 선후관계 잡으라고 했죠. 여러분 건모잠, 그러니까 최소한 고구려 부운동군의 주장이 건모잠과 고현무와 안승이었다, 이거 알고 계셔야죠. 건모잠이 당의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한성하고, 이때 한성은 백제수도 한성이 아니라 황해도 재령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안승 보장에 서자 안승이 금마지에서도 부운동을 하죠. 그럼 여러분 고구려 부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그 이유겠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가가 백제 멸망이고 라는 고구려 멸망 이유니까 또 가가 라보다 이전이겠구나,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강전투가 바로 백제 멸망 직후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은 조금 한참 이후고, 여기 매서봉 전투는 신라가 삼국통일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는 가, 나 순서는 잡혔고 그 다음 라, 다 이렇게 가면 정답은 딱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도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 공무원 한국사에 기출되면 쉬운 문제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어렵지, 주요 선후관계 내용들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말씀과 함께 삼국통일 파트 이렇게 마칩니다.